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선행학습 국어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행학습 국어부터 보는데요. 잠깐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1, 2호를 준비해야 되는가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국어를 수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월, 3, 6월, 7, 8월, 9, 11월 그래가지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1, 2월 달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초등교육과정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겠죠. 그럼 초등교육과정 이론을 공부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지도서 총론 프로 교과교육론이라고 쭉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국가수준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이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선생님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라는 걸 만들어줘요. 교과서. 그럼 교과서를 있으면 이걸 가지고 누가 수업을 해야 되죠? 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죠? 지도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도서라고 합니다. 그럼 지도서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서 쭉 넘겼을 때 뭐가 나오냐면 파트 2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지도서 강론, 지도의 실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도서가 이런 식으로 파트 3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를 보통 부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부록.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지도서 강론은 총론과 부록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3, 6월에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제 지도서 총론과 부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공부하는 뭘 봐야 될까요? 교과 교육론을 봐야 됩니다. 그럼 교과마다 교과 교육론 교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과 교육론에서 쭉 제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쭉 순서대로 보는 게 1, 2월에서 선생님 중요한 겁니다. 이걸 봤으면 반드시 관련 뭘 풀어봐야 될까요? 기출문제를 선생님 같이 풀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2, 3, 4 말고 1번에 제가 뭘 추가해 놨습니까? 개정의 중점이라는 걸 추가해 놨죠. 이것은 방금 봤던 교재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요건 제가 제 교재에 수록해 놨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이제 현장 교사를 연수할 때 자료가 되는 걸로 이 개정의 중점이 굉장히 임용고사에서 선생님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개정의 중점을 먼저 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게 국가수준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그럼 제가 사회과를 예를 들었는데요. 성취기준이 있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모습이 있고 네모 안에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고 쭉 되어 있죠. 국가수준 교육과정 원문은 중요한 내용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뭘 봐야 된다? 개정의 중점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자 사회과 지리 파트의 개정의 중점에서 무슨 학습을 강조했습니까? 위치 학습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장소감 그 다음에 심상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걸 개정의 중점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 강조사항을 먼저 본 상태에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성취기준 내용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을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장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선생님들 그려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심상도라고 합니다. 서로 비교하여 공통 차이점을 찾아서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장에 대한 마음속의 지도를 그렸으면 자 우리 고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새롭게 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친구하고 서로 뭐 해야 돼? 이야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갖다로 간다? 장소감. 여기 장소감 심상도란 말이 개정에 좀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 초등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또 뭘 강조했다? 위치학습. 그럼 그 밑에 내용 보십시오. 디지털 영상들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의 무엇을 파악하고 위치. 백지도에 다시 뭐한다? 배치. 그럼 위치학습을 강화해서 여기 보면 공간정보 분석 도구란 걸 뭘 말한다? 지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디지털 영상들이나 또는 무엇? 백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듯 원문을 보기 전에 먼저 뭘 한번 살펴보는 게 효과적이다. 개정의 중점을 먼저 보고 원문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부할 때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교재에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 색을 입혀놨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성취 기준이 쭉 방금 앞에 있던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볼 때 반드시 뭘 봐야 될까?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재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옆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뚫어 놨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바로 뭐 해야 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즉시 살펴보고 다시 PDF에 갈수록 선생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특징에서 개정의 중점과 국가수준 교육까지 이렇게 빈칸을 뚫어가지고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읽어보고 개정의 중점을 읽어보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 국어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총 4권으로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권 교재는 뭐냐면 방금 봤던 개정의 중점,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부록, 교과교육론 있죠. 그 원문을 중심으로 총 4권으로 선생님 집필했고요. 그리고 이 4권을 다시 한 권 또는 2권, 한 권으로 또 뭐 할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에게는 총 5권이고 초등 특수는 6권으로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 국어부터 볼까요? 국어. 자, 선생님 교재, 국어과 교재 보십시오. 선생님 국어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요. 국어 교재 1페이지 보시면 뭐 국가수준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기출 분석 및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 2페이지부터 뭐가 있습니까? 개정의 중점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선행학습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 하면 국어에서 가장 뭐 할까요?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각 교과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모든 각 교과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선생님 우리 교육학 공부했을 때 교육과정에 4가지 요소가 있어. 교육과정에 4가지 요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목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평가. 이게 교육과정의 4대 요소입니다.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서를 제시했냐면, 제일 처음에 교과에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옵니다. 그럼 교과의 성격에서는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본질의 있습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격에서 무엇을 제시했다? 교과 역량을 제시한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 교과 역량이 2015 개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 역량.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으면 뭐 총괄 목표, 세분 목표, 학교 급별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어딜까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가장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교과는 성취 기준이 중요한 교과가 있고 어떤 교과는 내용 체계표가 중요한 교과가 있어요. 방금 그럼 제가 여기서 자, 우리 이제 국어를 선생님 공부할 겁니다. 교과 역량의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교과 역량은 자,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인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과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뭘까요? 기능입니다. 자, 교과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뭐다? 기능. 자, 그럼 이게 국어과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역량을 세분화하는 뭐다?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뭐 해야 될까요? 길러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기능을 길러준다. 그래서 실제 임용고사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교수학습 활동을 보기에 줍니다. 그럼 보기에 교수학습 활동을 주면서 어떻게 제시되냐면 대부분 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자, 뭐 수석교사, 그 다음에 김교사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을 주고
여기서 길러주고자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형식으로 선생님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 요소라는 거 있습니까? 이 내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해서 제시한 게 뭐가 될까요? 성취 기준. 그 밑에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내용과 수행으로서의 수업 후에 달성해야 될 것. 이게 성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향, 평가의 방향, 전반적인 유의사항, 평가 방법들. 이건 다시 이 성취 기준과 연관지어 다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파트에 제시가 됩니다. 일단은 오늘 머릿속으로는 초등교육과정 각 교과마다 목차는 어떻게 된다?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교과 역량. 그럼 교과 역량을 세분한 게 뭐다? 내용 체계표의 기능이다. 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기능은 내용 요소랑 같이 연관지어 쌤들 뭐가 나오더라? 성취 기준이 나오더라 라는 걸 쌤들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서 국어는 다 잊어버려도 뭐만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능만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능이 가장 국어에서 뭐 할까요? 기능만큼은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능입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쌤들 교과 역량이 쌤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과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능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국어과의 교과 역량과의 관계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교과에 제시된 교과 역량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무엇? 핵심 역량이 있겠죠. 교재 2페이지에 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그러면 총론의 핵심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뭐가 될까요? 교과 역량이 되겠죠. 그럼 교과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뭐가 될까요? 기능이 되겠죠. 이건 모든 교과가 공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론의 핵심 역량은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의사소통, 공동체, 심리적 감성, 자기관리 역량은 교육과정 총론이나 교직논술에서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국어과는 어떠한 역량을 강조합니까? 비판, 창의, 자료정보,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관계, 문화 향유, 자기성찰 개발 다 요걸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요게 국어과의 교과 역량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거 교재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을 강조한 게 뭐냐면 한글, 독서, 연극 교육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요게 국어의 강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올해 임용고사에서 뭐가 출제가 됐을까? 한글 교육과 관련지어서 한글 자모의 제자 원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올해 임용고사에서 독서교육 있죠. 독서교육과 관련지어서 과정 중심 읽기에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 같을까 예측하기 있죠. 또는 질문하기 전략이 있으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출제가 안 되었습니까? 연극 교육을 강화했다 그랬죠. 그럼 맨 밑에 선생님들 보면 연극 교육에 대한 단원을 뭐 했다? 신설했다. 그럼 강론을 공부할 때 국어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다? 연극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의 중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이 중요한 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국어과의 문서 체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교재 4페이지를 보십시오. 4페이지. 그럼 4페이지 보면 이제 문서 체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의 설명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4페이지 보시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격이 있는데 성격에서는 뭘 제시하더라? 국어 교과의 고유의 특징이나 필요성, 역량을 제시한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면 뭐 국어를 정확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 태도를 기르고 쭉 발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고 쭉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있는 말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지금 여기서요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 지금 인성교육을 함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국어에서 이 인성교육과 관련지에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올까요? 문학입니다. 뭐가 나온다? 문학. 그러면 문학을 주고 문학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무엇? 가치를 쓰라고 해요. 그럼 그 가치와 관련지어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습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호랑이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호랑이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형님 그러잖아. 그래서 호랑이가 어머니한테 멧돼지 잡아주잖아요.
그것 주고 거기서 배워야 될 인성, 가치가 뭐다? 효.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표 있습니까? 선생님, 목표와 관련주도 보시면 지향점, 도달점을 제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비판적, 효과적, 창의적 표현을 위한 무엇을 습득한다. 여기도 뭐 나와 있습니까? 기능이란 말 있어요. 기능을 기억하십시오. 기능.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서 비판적 이해, 창의적 표현이라는 말 있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듣기나 읽기를 말하는 거 맞죠? 그럼 표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표현? 말하기나 또 뭘 말할까요? 그렇죠. 쓰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적으로 듣거나 읽고 효과적 창의적으로 뭐 한다? 말하거나 쓴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뭐 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을 길러주기 위한 뭐다? 기능이다 쓰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해, 표현, 문법, 문학. 그러니까 국어는 이해, 표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것뿐만 아니라 문법과 뭐가 있습니까? 문학이 있죠. 그 다음에 뭘 이해해라? 본질이라는 거. 선생님, 이러한 것들이 다 내용체계표에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가치와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사용이란 또 뭐가 있습니까? 태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태도란 말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국어과의 목표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용체계에서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을 뭐 했다? 제시했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해서 뭐가 나온다?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체계 성취 기준 봤죠?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5페이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 여기 보면 이제 성취 기준 밑에 영역명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학습 요소와 이 성취 기준에다 뭐가 있더라?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문법에 학습 요소에 글자를 정확하게 쓰기, 바르게 쓰기, 완성된 문장 쓰기, 짧은 글 쓰기 이렇게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죠. 그럼 성취 기준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법. 글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무엇? 받침이 없는.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로 나아갈수록 한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이것을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 및 평가를 가져야 되겠죠. 이게 다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 방법에서는 이제 방금 글자 쓰기였으니까 받아쓰기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될 수 있으나 쭉 받아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평가도 뭘까 이제 결과 중심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라 쭉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걸 정확히 알아둬야 돼. 모든 교과가 동일합니다.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근데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을 공부할 때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고 내용체계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럼 성취 기준 제일 처음에 영역, 학습 요소, 해설, 교수 방법, 평가 방법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지만 각 교과를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또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다시 4번에 뭐가 있습니까?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어요. 자, 방향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시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그 위에 다하고 라에 제시된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내용체계표가 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이것도 모든 교과가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틀이 동일하죠? 자, 영역,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최상위의 내용 범주로서 국어는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제시됩니다. 그 다음 핵심 개념은 기초 개념이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화된 지식은 보편적 지식, 내용 요소는 필수 학습 내용으로서 그 다음에 기능, 성취해야 될 능력. 그럼 국어에서는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기능이 중요하겠죠. 기능 다음으로 국어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개념입니다. 기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핵심 개념. 오늘 국어 다 잊어버려도 기능하고 뭐하고? 핵심 개념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교재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그럼 이제 내용체계표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들 내용 체계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임용고사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핵심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설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설득이죠. 그러면 여기 내용 요소에 토론이란 말 있습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하고 반대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럼 시험은 토론을 보기 해주고 뭘 쓰라고 할까요? 핵심 개념인 설득을 뭐해? 쓰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시험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 국어에서 선생님들 뭐 하더라?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아니면 선생님 이거죠. 혹시 내가 오늘 토론할 때 말을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내 토론 과정을 내가 뭐 해야 돼?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은 여기에 기능이 있어. 기능. 내용 생성 조직 상호 교섭 점검 조정에서 뭐가 될까요? 점검 조정. 이런 식으로 임용고사에서는 출제가 선생님들 되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이 내용 체계표가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6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 교재 6페이지 보시면 핵심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친교와 뭐라고 되어 있죠? 정서 표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목적이 뭐다? 여기서는 친교 및 무엇? 정서 표현, 요렇게 시험은 출제가 선생님들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 체계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거 아시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0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10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선생님 10페이지 넘겨보시면 왼쪽에 성격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성격 있습니까? 자, 오른쪽 빈칸 다 뚫어져 있죠? 자, 오늘은 그러면 뭐 성격 목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 국어하면 뭐만 떠올려라? 일단은 내용 체계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어에 내용 체계표를 하고 국어를 정리합시다. 알겠죠? 내용 체계표. 자, 그러면 교재에서 선생님들 뭘 보시냐면 11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11페이지 3번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가의 내용 체계 보면 국어과의 교수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내용은 하위 범주별로 자 무엇과 무엇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전개하였음. 이를 통해서 통합적 기능이 신장되도록 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직접 봅시다. 이제 직접 보면 가장 중요한 듣기 말하기의 선생님들 내용 체계표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듣기 말하기 내용 체계표에서 방금 제가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핵심 개념과 그 다음에 무엇? 기능이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막 외워버리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가? 일단 그러면 핵심 개념에서 우리 목표에서 선생님들 기능, 본질, 태도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목표에서 나왔었죠? 그럼 거기도 보면 제일 먼저 핵심 개념에 듣기 말하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본질 되어 있죠? 본질.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기 밑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이 있습니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방금 전에 이 말 기억나요? 토론은 목적이 뭐더라? 설득이다. 대화는 친교, 정서 표현이란 말 기억납니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듣기 말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맥락이 있고 과정, 전략, 표현, 상위, 인지. 또 밑에 태도 있습니까? 듣기 말하기의 윤리, 공감적 소통의 생활하라고 쭉 제시되어 있죠. 그럼 가장 오른쪽에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이 선생님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 맥락 이해 활용하기, 청자 분석, 내용 생성 조직, 자료 매체 활용, 표현 전달, 내용 확인, 추론, 평가 감상, 경청 공감, 상호 교섭, 점검 조정이 있죠. 그럼 요건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고 암기하고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교재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윗셈 톡이라고 선생님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국가 수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국가 수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방금 선생님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의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목적에 따른 다음하의 유형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다음하라는 것은 이야기를 뭐예요? 주고받는 거 맞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목적에 따른 다음하의 유형이 교육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보 전달, 설득, 그 다음에 무엇? 친교, 정서 표현이라고 있었어 없어? 있었죠. 그럼 정보 전달은 여러 정보 지식 등을 청자나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발표문이에요. 설득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태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있단 말이에요. 친교, 정서 표현이란 말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 맞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대화하고 선생님들 뭐로 되어 있죠? 인사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 옆에 잘 봐요. 제가 강론 함께 보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선생님들 공부할 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임용고사는 교육 과정과 강론이 함께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시험에는 보기에 뭘 줄 수 있을까요? 보기에 김교사가 무엇을 지도하는 과정이 나올까요? 토의를 지도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교육 과정을 묻는 문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토의하는 과정을 주고 이러한 토의와 관련된 목적에 따른 다음하의 유형을 써라. 그럼 뭘 써야 돼요? 설득이라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말고 선생님들 뭘 물어볼까요? 지도서, 강론 문제를 물어보겠죠. 그럼 토의하는 선생님들 과정을 주고 나서 예를 들면 이거야. 토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쓰기 있습니까? 이럴 때 1번, 2번, 3번 있죠.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를 줘요. 그리고 2번, 3번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강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임용고사는 선생님들 두 가지, 교육론과 강론 이런 게 조화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과정 내용에 강론을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겁니다. 같이 뭐해라? 아직 이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임용이 출제가 되는가 선생님들 봐줘야 되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요 강론이 목적이 아니라 요걸 통해서 뭘 알아보는 거야? 목적에 따른 다음하에 유형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토의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도 임용고사 출제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들 교재 지금 13페이지 교재에 보면 뭐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토론의 절차 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토론을 주고도 시험은 일단 뭘 물어본다? 설득이란 걸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선생님, 오른쪽은 선생님들 이제 뭐 나와 있습니까? 5학약 일단원이야. 마음을 나누며 뭐해라? 대화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마음을 나누며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자 일단 상대방이 하는 말을 뭐 해야 돼? 잘 경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야. 요걸 주고 방금 전에 봤던 듣기 말하기의 기능에서는 무엇을 묻기 아주 좋아요. 듣기 말하기 기능. 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듣기 말하기 기능 12쪽 교재 한번 가보십시오. 기능에서 무엇을 묻기 좋습니까? 그렇지. 경청, 공감하기를 묻기 좋단 말이에요. 경청하고 뭐한다? 공감하기, 기능으로서. 아니면 선생님 이거 기능을 묻지 않으면 선생님 요거 뭘 물을 수 있을까? 목적에 따른 다음하의 유형. 핵심 개념 있죠. 요건 선생님 경청, 처지받고 생각하기, 공감해 말하기야. 요건 선생님들의 핵심 개념에서 뭐가 될까요? 그렇지. 친교점, 정서 표현이 되겠죠. 임용고사 문제는 선생님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강론과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용책에표 빈칸 뜯어놓고 뭐 할까? 외워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제 나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교재 14페이지에 제가 듣기 말하기에 방금 봤던 기능 있습니까? 기능에 대한 설명, 맥락 이해, 청자 분석, 내용 생성, 조직, 자료 매체 활용, 표현 전달, 오른쪽 확인, 추론, 평가 감상, 경청, 공감, 상호 교섭, 점검 조정. 자, 각자 설명이 났죠? 자, 설명이 났는데 좀 더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 창의적으로 뭐 한다?
표현한다. 비판적 이해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듣거나 뭐해?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자 14페이지 오른쪽에 평가 감상이 있습니까? 자 평가 감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신뢰, 타당성, 공정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듣기? 중요한 말이야. 비판적인 듣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비판적인 듣기 그 밑에 강론 또는 기출 함께 보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설하기 수업은 참 어려워요. 학생들이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자 밑줄 내용을 확인하고 뭐한다? 이해한다는 말 있어요? 수준이란 말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설을 듣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내용을 분석 판단하는 무슨 듣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적, 추론적 듣기에 그쳤네요. 그럼 가로 안에서 무슨 듣기가 되냐면 비판적 듣기가 답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거야, 선생님들. 요걸 선생님들 비판적 듣기가 답인데 이걸 기능으로 쓰려면 뭐가 될까요? 평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 감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감상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무슨 느낌입니까? 비판적 듣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였습니다. 연설문의 목적이 뭐예요? 연설문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 선거나 연설할 거 아니에요. 청중으로 하여금 뭐해? 설득하는 거 맞죠? 그럼 설득하려면 선생님들 주장을 하고 주장에 대한 뭘 제시해야 돼? 근거라든가 이걸 제시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걸 듣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판적 듣기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뭐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그러면 15페이지는 이제 왼쪽에 내용 체계표에 뭐가 있습니까? 읽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읽기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읽기도 본질,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 요소, 방법, 태도, 오른쪽에 기능 제시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선생님들 핵심 개념어가 뭐가 중요하다? 기능이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기능이. 자, 기능에는 맥락 이해, 몰입. 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 확인, 추론, 비판하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용 확인하기, 그 다음에 뭐하기? 추론하기, 그 다음에 비판하기 있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리고 왼쪽에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밑에 읽기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엇으로 잘 물어보냐면 질문으로 잘 물어봅니다. 뭘로 잘 물어본다? 질문.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질문에는 사실적 질문이 있고 추론적 질문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비판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연관지어서도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서 이제 얘들도 제가 16페이지에 설명을 했죠. 자, 여기 선생님들 읽기니까 담화가 아니라 뭐예요? 글이지, 글. 그래서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 있습니까? 정보 전달, 설득, 친교, 그 다음에 무엇? 정서 표현으로서 자, 설명문이나 보고문이나 기사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겠죠. 논설, 강고, 연설문은 뭐가 되죠? 설득 있습니까? 그럼 임용고사에 연설문 나왔죠. 그럼 또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요? 논설문이나 광고 있습니까? 선생님, 논설문이나 광고는 정보 전달도 하지만 설득이 목적이겠죠. 그럼 광고가 나오면 무엇으로 잘 물어볼 것 같아요? 광고가 나오면 기능으로 하면 선생님, 이 광고가 허위 광고가 있는가? 과장 광고가 있는가? 그렇지. 비판하기로 관련 지어서 또 잘 물어봅니다. 비판하기.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얘네들 선생님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할 게 뭐냐면 선생님 보면 자, 그 밑에 선생님들 3번 보여요. 3번에 읽기의 과정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생님 방금 전에 핵심 개념이 있죠? 자, 15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보십시오. 15페이지 핵심 개념에 구성 요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읽기의 과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과정 중심일 겁니다. 뭐다? 과정 중심 읽기지도가 되는 거야. 국어에서 과정 중심 읽기 굉장히 출제가 선생님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그게 다시 있는 거였습니다. 읽기 전, 중, 후라고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죠? 읽기 전에 읽을 준비로 제목이나 앞부분을 보고 뭐한다? 예측하는 얘기나 배경식 활성화, 차례 훑어보고 얼른 살펴본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올해 임용고사에 뭐 나왔다?
예치각이 KW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경지식 활성화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 배경지식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배경지식 활성화로 선생님들 뭘 잘 물어볼까요? KWL이야. 선생님 여기서 KWL이라는 건 뭐를 말합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알게 된 것 있습니까? 그거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으로 KWL 있죠. 굉장히 선생님들 출제가 잘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목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서로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접목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접목해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 다음 읽기 중에 제대로 이해하는 활동으로 중심 내용을 생각해보고 구조 생각, 배경지식 계속 활성화시키거나 질문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되어 있죠. 또는 점검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질문도 있고 점검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다 무엇과 관련 지어볼 수 있다는 거야? 기능이야, 기능. 내용을 이해했는가? 기능과 관련된 알겠죠? 그럼 글의 구조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의 구조. 국어의 쌤들 글의 구조. 그럼 한 편의 글을 읽었으면 글의 구조가 만약에 비교 대조라면 이런 식으로 쌤들 원을 두 개 그려가지고 공통점하고 뭐하고 차이점 이렇게 제시해주면 훨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림 도자야. 그래서 도해 조직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도해 조직자. 자, 오늘 꼭 기억이 될 말이야. 과정 중심 읽기에서 읽기 구조, 글의 구조를 확인하려면 뭘 그려봐라? 도해 조직자. 이걸 그냥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과에서는 그래픽 조직자야.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요 내용도 같이 추가하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읽기 후에 내용을 정리, 감상합니다. 특히 협의, 토론, 비평, 독서, 감상문을 써본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읽기 전, 중, 후입니다. 과정 중심 읽기 지도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좀 전에 읽기의 방법에 무슨 읽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추론, 비판, 창의적 이해라는 말이 있었어, 없어? 있었죠? 그럼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개념 정보를 문자 그대로 뭐하더라? 이해한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거기서 쌤들 굉장히 시험에 잘 물어본 게 뭐냐면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 내용 파악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주고 임용고사 문제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알아봐요. 그럼 이건 선생님들 읽기의 기능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읽기의 기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읽기의 기능. 앞으로 가면 읽기의 기능에 15페이지 맥락 이해 몰입 내용 확인 추론 비판 있잖아요, 선생님들. 뭐가 될까요? 내용 확인이야, 확인. 근데 읽기의 방법 있습니까? 이걸로 물어보면 사실적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라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뭐 중심 내용 추론, 세부 내용은 또 뭐 한다? 추론해 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추론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사실이 먼저가 돼야 돼요. 사실적 이해가 돼야지만 뭐가 될까요? 추론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비판적 이해라는 것은 어떤 관점, 신뢰성, 타당성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 창의적 이해 있습니까? 새로운 상황에 적용 두 번째 줄 통합해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론, 비판, 창의적 이해 핵심 개념으로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선생님들 읽기의 기능 다시 한번 제시했죠. 근데 읽기의 기능은 무엇으로 잘 물어본다? 질문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사실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 추론적 비판, 평가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건 사실이야. 그 인물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뭘까? 추론. 그 행동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찰, 공감, 문학작품 읽기에서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아름다움, 가치를 공감, 성찰한다 쓰면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감상적 읽기와도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과정을 점검한다. 선생님, 글을 읽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 이걸 뭐라고 할까? 인지 과정, 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내가 읽었던 과정을 잘 제대로 읽었는가?
잘 못 읽는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 초인지라고 합니다. 또는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지활동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의미한다고 쓰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선생님들 정리해보면 이제 가장 선생님 중요한 거 17쪽 오른쪽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그 한 문제를 선생님들 풀어보면 돼요. 이제 그 문제를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보십시오. 문제. 선생님 문제 보면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 읽어봅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죠? 거기 선생님 그럼 거기 우리는 비온 뒤 가끔 무지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맺혀서 생깁니다. 비가 그친 뒤에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반원 모양의 띠처럼 생겼습니다. 쭉 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글을 뭐해라? 간추리는 방법이라고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선생님들 이 기출문제가요 2003학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문제 가장 일치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은 생각해보자는 말 있습니까? 그럼 이 무엇에 대하여의 밑줄 이게 뭐가 될까?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그렇기 때문에 자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과 읽기의 기능.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은 뭐가 될까?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설명문이야. 설명문 이것은. 그러면 뭐가 된다? 정보 전달이 되겠죠. 그래, 정보 전달. 그리고 나서 읽기의 기능은 뭐가 될까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내용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임용고사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들 요 문제를 알아봄으로써 방금 전에 봤던 읽기의 무엇, 개념, 기능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쓰기입니다. 그러면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의 정보 전달, 설득, 칭교, 정서 표현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쓰기에서도 선생님 중요한 게 뭐냐면 쓰기 후 구성조서 밑에 쓰기 후 과정이 있어요. 방금 과정 중심 뭐 했죠? 읽기 했죠, 읽기. 그러면 과정 중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기능 보십시오. 맥락, 독자 분석, 아이디어 생산, 글 구성하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게 지금 과정 중심 쓰기 과정 맞죠? 독자와 교류하기, 점검 뭐하기,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돼. 자료와 매체를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 출처를 반드시 뭐야 돼요?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핵심 개념에서 맨 밑에 뭐 있습니까? 쓰기. 윤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쓰기 윤리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 지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윗쌤 톡. 요거 쌤들 같은 맥락으로 정보 전달, 설득, 칭교, 정서 표현. 자, 뭐하고 똑같아요? 읽기하고 똑같죠? 써놓은 글을 뭐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쓰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맥락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다? 맥락. 그럼 방금 전에 분명히 맥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핵심 개념에. 그래서 19페이지 오른쪽에 2번에 쓰기 구성요소에서 필자, 글, 맥락이 있었죠? 그럼 맥락 꼭 기억해야 됐어요. 상황 맥락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있습니까? 상황 맥락이라는 건 글을 쓰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요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합시다. 목적, 그 다음에 무엇? 주제. 있어요? 예상, 독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뭐해는 상황 맥락에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가치관,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그럼 실제 임용고사 문제 그 밑에 기출 함께 보기 문제 보십시오. 왼쪽에 희진이의 글 있고 오른쪽에 현수의 글이 있습니까? 자, 두 글의 차이점을 자 뭐라고 했어요, 쌤들? 상황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모르면 상황 맥락이 뭔지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면 상황 맥락은 뭐가 있더라? 주제, 예상, 독자, 그 다음에 무엇? 목적이 있었어, 없어? 있었죠. 그럼 희진이의 글, 우리 학교 앞에는 뷰티숍
여러 가지가 있더라. 자, 밑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민 여러분의 밑줄. 주민 여러분. 찾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희진이의 글에서는 주민 여러분,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자, 주민이 누가 될까? 그래서 주민이. 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는 뭐가 될까요? 외국어를 뭘로? 한글 간판으로 바꿉시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현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 언어 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감시단을 구성하면 반 친구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에서부터 푸비를 떨어뜨리는 나쁜 표현을 추방하면 도움된다. 자, 선생님 그러면 주제는 뭐죠? 언어 감시단을 구성하다 맞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 그럼 독자는 누구한테? 우리 반 친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 맥락이 시험 출제가 선생님 되는 겁니다. 이런 식.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왼쪽에 쓰기의 과정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정 중심 쓰기야. 그럼 거기 보면 글을 쓰고자 할 때는 맥락, 관습을 고려해서 계획이란 말 있습니까?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이란 말 있어요.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고쳐쓰기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그 밑에 과정 중심 쓰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과정 중심 쓰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선생님들 획기적인 특성이라는 말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특성? 획기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용을 생성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계획하기로. 내용 조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내용 생성으로 계속 회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회귀성 꼭 기억해야 될 말들입니다. 과정별 전략의 1번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각각의 과정에 따른 전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위 인지라는 것은 글을 쓰면서 점검 조정하겠죠. 그럼 바로 그 옆에 제가 쓰기의 전략 강론 함께 보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접목시키는 거야. 내용 생성과 관련된 자기조정, 조직 관련 자기조정, 표현, 내용 수정이 있습니까? 그럼 미가스님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질문을 주고 무엇을 물어볼 수 있어요? 기능으로 하면 점검, 조정하기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강론 내용보다는 강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능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에서 왼쪽에 선생님들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오른쪽 곧바로 선생님들 문제 보실까요? 오른쪽 2번에 기능 기출 함께 보기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면 자, 오늘 국어에서 중요한 건 다 된 겁니다. 선생님 거기서 일단 반가로 3번 문제 있습니까? 3, 4와 관련된 뭘 써라? 쓰기의 기능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1, 2, 3, 4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3번은 지금 원고지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글을 쓰고 있죠. 4번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죠? 막 음력이란 말이 있고 고쳐쓰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쓰기의 기능에는 표현하기 하고 뭐하고 고쳐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서로 접목시키는 거야. 아니면 그 위에 읽기하고 뭐가 있죠? 쓰기 활동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 선생님 보십시오. 읽기의 기능하고 뭘 써라? 쓰기의 기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근데 방금 앞부분 봤을 때 선생님들 다시 앞부분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에 쓰기의 기능의 맨 밑에 뭐 있습니까? 점검 조정 있습니까? 자, 근데 다시 15페이지. 15페이지 읽기의 기능의 맨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읽기의 기능 맨 마지막에. 점검 조정 있습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은 다 마지막 뭘로 끝난다? 점검, 조정하기로 끝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20페이지 문제에서 반가로 1번. 읽기, 쓰기 가장 오른쪽에 무슨 기능? 점검, 조정이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면 화제나 대상 파악이 있습니까? 좀 전에 이 말 기억나요? 무지개에 대한 글이었잖아요. 그럼 화제나 대상을 파악한다는 건 선생님들 기능이 뭐가 될까? 내용 확인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질문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관점. 선생님 질문을 통해 관점을 알아. 관점이 뭘까? 이건 뭐가 될까? 추론이죠. 그러면 그 관점은 과연 올바른 건가 올바르지 못한가? 평가하기. 이건 뭐가 되죠? 비판하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기 밑에 나의 글쓴이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비교해서
관점을 정해서 주장을 세워서 주장된 근거를 찾기 있습니까? 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 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료 몇 촬영했죠? 글을 썼죠? 글 쓰기는 뭐가 될까?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쓴 글을 친구들하고 뭐 해야 돼? 돌려읽어야 되겠죠? 그게 기능으로 하면 독자와 뭐하기? 교류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선생님들 이렇게 실제 무엇과 예시와 관련 지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항상 기출이나 또는 지도서 무엇? 강론 있죠? 강론과 이렇게 연결 지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게 지금 한 게 국어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국어에 방금 했던 내용 체계표 있습니까? 요거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선생님들 보면 이제 교재 52페이지 넘겨서 53페이지 보실래요? 53페이지는 자, 실제 이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문제 있습니까? 그걸 제가 53부터 55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자, 영원 선생님들 본 수업 시간에 1월달 개강하면 이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정리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차, 처음에 뭐가 된다?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가에 뭐가 나오더라? 내용 체계. 그럼 내용 체계표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핵심 개념하고 뭐하고? 기능을 강론, 연관 지어서 기출과 관련 지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읽기의 기능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비판하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읽기의 목적,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일단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설득, 친교점, 정서 표현 있죠? 요것을 좀 전에 예시문, 무지개에 대한 글을 주고 자, 어떤 중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목적은 뭐가 되고 정보 전달, 기능은요 내용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선생님 예를 들면 우리 연설문 주고 뭐 했어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비판해 봐야 돼. 이게 듣기로 하면 뭐가 돼? 평가하기. 평가점 감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는 게 국어과에서 가장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과 국가수준교육과정 선행학습 마치겠습니다.